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60쪽 청의 중국 정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은 명나라와 함께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장거정의 개혁과 관련된 토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청나라의 중국 정복과 그 다음에 통치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지 못했어요. 오늘 남은 부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니까 명의 세력이 약화됐다. 자, 명의 세력이 약화된 거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했죠? 북로, 남외 이야기했었죠. 그죠? 북쪽에는 몽고족, 남쪽으로는 뭐였어요?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장거정이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중간에 또 뭐가 일어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이게 분명한 건 임진왜란은 장거정의 개혁 이후에 발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무튼 북로남해 임진왜란 장거정의 개혁의 실패 국가의 재정난 심화되다 보니 막대한 뭘 거뒀고 세금을 거뒀고 여기에 농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농민반란 명나라는 뭘로 망한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다. 뭐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명나라의 약화 때문에 청나라는 그냥 명을 거저 주서요. 자, 아무튼 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였다. 몇 년에 통일했냐면 1589년에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1616년 1916년에 뭘 세워요? 청나라를 세웠죠. 뭐 저번에 우리 금나라 때도 이야기했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 그런가 하면 1616 뭐예요? 후금 건국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27 정묘 호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636 뭐죠? 1636 한국사 1636 뭐예요? 그래요.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금나라는 후금은 건국한 지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어디까지 정복을 해요? 조선까지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44년 중국을 정복을 하죠. 정복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1644에서 1636으로 보면은 이거 불과 몇 년에 불과해요, 이거. 불과 몇 년이에요? 32년. 그죠? 불과 32년 만에 전체 중국을 통일할 정도로 청나라 같은 경우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자, 아무튼 뒤를 이어 홍타이지 태종입니다. 태종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어디에 쳐들어왔던 친구예요?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병자호란의 주인공이죠. 조선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다. 1636입니다. 청나라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건 뭐였냐면 바로 뭐예요? 팔기제예요. 우리 이제 팔기제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몽골은 우리 누구였죠? 몽골은 그렇죠. 징기스칸. 몽골의 칭기스칸은 뭐 이야기했어요? 백호제와 천호제 이야기했죠. 백호제와 천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웃소싱이에요. 백집이 있는데 백집의 지휘관은 그 칭기스칸의 신복이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뭐 다른 부족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하였어요. 천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명의 몽고족 지배자가 나머지 999명의 예를 들면 금나라 아니면 예를 들면 어때요? 거란족을 지휘를 하는 것이 천호제 백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후금의 누르하치는 뭐예요? 팔기제입니다. 즉 휘하에 있는 부대를 몇 개의 색깔로 구분해요. 8개의 색깔을 가진 부대로 이제 어때요? 편성을 해서 지휘했던 거죠. 8개. 그래서 우리 이제 후금 하면 천호제, 그다음에 몽골족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예요? 백호제, 뭐 천호제, 백호제, 뭐 이랬던 거죠. 팔기제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명이 멸망한 이후에 베이징을 수도로 삼아 건국했다. 이제 그 저기 뭐요? 청나라도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요? 베이징이었죠. 수도가요. 1644요. 얘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은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명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뭐 기껏해야 명나라 때 영토는 이만큼이었는데 명나라 때 영토는 이만큼이었는데 청나라는 영토가 이만큼 더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나라의 직할제라고 써 있는 게 옛날 명나라 영토였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새롭게 획득을 했고요. 여기 연해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요 청나라의 영토가 오늘날 중국의 영토가 되죠. 강희제. 이 중국 청나라는 왕이 딱 몇 명이냐면 거의 그냥 뭐 3명 정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3명 정도. 3명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강희제. 1661년에서 1272년. 1722년. 그러니까 강희제 이 친구가 왕을 몇 년을 해먹어요? 62년 해먹죠. 62년. 그 다음에 강희제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3번의 난. 3번의 난은 꼭 알아두세요. 당구장 표식. 3번의 난. 이 1673년에서 1681년까지
옹정제는 약 왕을 한 15년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융제 또한 왕을 몇 년을 하냐면 딱 60년을 해먹어요. 60년. 그러니까 청나라는 강희제, 그 다음에 옹정제, 건융제 이 세 명의 임금이 약 한 140년간 왕을 했고 이 140년간 왕을 하면서 청나라는 그 전성기를 누리죠. 강희제 엽적 아까 3번은 한 진압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1683년에 전공을 했어요. 1683년 정성공은 안을 진압을 했다. 1683년.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 1689년이죠. 그래서 네르친스크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와 러시아 영토를 잊었대요. 확정을 지었고 이게 이제 중국이 서양과 처음으로 맺었던 국제적인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옹정제는 카흐타 조약 이쪽이에요. 역시 국경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군기처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대의강미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대의강미록. 그래서 중국 한족의 중화사당을 비판했다. 중국을 지배하면 중화가 된다. 여기에서는 만주적이고 여진적이고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족의 만주적 지배를 비판했던 책이고요. 비밀상주제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건융제 때 이제 어때요? 청나라는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영국의 맥카트니 사절단 방문, 그 다음에 최대 영토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주명국가와 조공 책봉 체제를 확립했던 왕, 요 세 명의 왕.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다른 나라 왕보다는 좀 얘들은 복잡하다.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에 몽골 같은 경우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그 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홍무제와 영락제 그랬는데 청나라는 왕이 3명이네요. 청나라는 왕이 3명. 이런 된장. 좀 외우기가 더 힘들겠는데 외우기가 힘들어도 청나라의 왕 3명인데 아무래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는 요 강희제예요. 강희제 때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을 했다. 3번의 난. 오삼계, 상가이, 경경충. 3명이 일으켰던 난인데 이 3명이 남쪽 지역에 있는 뭐가 되냐면 봉건 영주가 됐어요. 봉건 영주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참 골 때리는 일인데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약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까 오삼계 이 사람은 명나라의 장군이에요. 오삼계 사람. 약간 날아가더라도 써야겠어요. 명나라 장군인데 얘가 어디를 지키고 있었냐면 산해관이라는 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는데 산해관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어때요? 청나라 군대를 잘 격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강태종 같은 경우도 오상계가 쏜 대포에 맞고 부상을 입기도 했죠. 뭐 결국은 그 때문에 죽기도 해요. 열심히 맞고 있었는데 오씨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이징이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베이징이 농민반란군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오상계는 갈등이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농민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청나라에 항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거죠. 이 고민 끝에 오삼계는 뭘 선택하냐면 이자성은 나를 진압을 하긴 하는데 내가 좀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자. 청나라의 도움을 받자. 이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상계는 산해관 문을 열고 청나라의 군대와 더불어서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이자성은 안을 진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청나라는 이 오삼계 때문에 중국을 거의 날로 먹었죠.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을 준 거예요. 남쪽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오삼계에게 줬었는데 오삼계 상가의 경경충 애들이 여기 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요 남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가 안정을 이루자 얘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토사구팽이죠. 오상계가 이걸 눈치를 채고 3명이서 반란을 일으켰다. 3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은 한 1673년에서 1681년이에요. 3번은 한을 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년이에요? 1683년입니다. 정성공의 난을 진압을 해요. 청나라는 요 3번은 한과 그 다음에 요 타이완을 진압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천계령이라고 하는 무슨 정책을 실시하냐면 해금 정책을 실시했어요. 둘 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 지역 바닷가에 근거를 두고 있었죠. 오삼계도 바닷가. 그 다음에 어때요? 타이완도 바닷가. 그래서 얘들 둘이 손을 잡고 반청 세력이 커질까를 염려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 초기에는 천계령이라고 하는 뭘 실시했다? 요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1683년에 어땠다? 이제 타이완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타이완은 중국이 됩니다. 자, 시베리아에 진출한 러시아. 네르친스크 조약. 아까 이야기했죠. 1689년.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 상주문 제도가 있는데 이 비밀 상주문 제도도 예를 들면 하급 관리가 원래는 왕에게 상소를 올리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관리들을 거쳐야만 됐는데 이 비밀 상주문 제도는 하급 관리가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도록 한 거예요. 둘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왕권 강화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대의강미록까지. 대의강미록, 그 다음에 밀건법. 이것도 만들어요. 밀건법은 뭐냐면 왕이 살았을 때 태자를 임명하지 않아요. 이게 왕이 살았을 때 태자를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은 뭐랄까요? 지는 달, 태자는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누구에게 몰려가요? 태자에게 몰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때부터 중국 왕은 태자를 살았을 때 공포하지 않고 죽기 직전에 어때요? 머리맡에다 놓고 이제 죽은 다음에 열어보도록 해요. 태자를 세운다 해가지고 밀건법이라고 했던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의강미록은 이건 약간은 뭐예요? 중화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여진족이 됐든 몽고족이 됐든 중국만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누구 거예요? 옹정제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네르친스크 강희제가 뭐 3번은 한 타이완 네르친스크. 그 다음에 옹정제는 군기처, 비밀상주문, 밀건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걸륭제. 얘도 60년간 왕을 했고 이때가 되면서 청나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도 계속하여 티베트, 신장, 몽골 지역을 지배를 하게 돼요. 요 지역까지 지배하면서 오늘날 중국 영토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청은 만주족과 몽골의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다민족 대제국으로 발전했으며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한 청은 직할제는 9년제를 실시해요. 요거. 역시 얘들도 보니까 이중지배 체제네요. 그 다음에 티베트, 몽골, 신장 지역에는 뭘 줘요? 자치를 인정을 해요. 자치를 인정하는 이중지배 체제를 썼어요. 이걸 보고 번부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직할지와 번부, 청나라의 중국 지배는 그렇게 이중지배 체제로 역시 또 갈라지죠. 그 다음에 청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 내 전통적인 조공 책봉 관계. 이건 이제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하고는 교육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조공을 바쳐야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질서 밖에 있던 즉 청나라에 조공을 바쳐야만이 책봉 그 대가로 무용하는 걸 인정했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책봉이라는 건 뭐냐면 신하의 예를 바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연호를 받고 중국의 조공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책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나라에 청의 연호를 갖다 썼죠. 그 대신 청나라에 뭘 보내요? 조공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조공사절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했던 거예요? 무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사에서 이루어진 교역을 우리가 조공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책봉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조공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양 여러 나라들과는 무역을 통한 제한 교역이 허용이 됐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일본 아이들이 중국에는 오지는 못해요. 일본 아이들이 중국에 오지 못하고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갔어요? 나가사키에 가서 교육을 했죠. 일본 아이들은 중국에 못 왔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게는 어디를 개항을 했냐면 꽝저우를 개항을 했어요. 포르투갈은 좀 어떻게 보면 명나라 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 어디를 개방을 해줘요? 마카오 지역만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요 지역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이제 제한 무역을 청나라 때 제한 무역 얘를 담당했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공행이에요. 우리 행이라는 단어 어디서 봤죠? 그렇죠. 송나라 상인조합을 행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뭐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은행 이야기했었잖아요. 공행이라는 단어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쳐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거니까. 얘는 이제 건룡제 영국의 맥카트니 사절단. 그래서 공행무역을 폐지해서 마음껏 영국이 중국과 교육을 하게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청나라는 그래? 너희가 그러려고 하면 영국 왕이 나에게 와서 뭘 바쳐? 신하의 예를 바쳐. 아까 책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맥카트니가 그렇게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하고는 자유무역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요 두 가지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강경책과 그 다음 뭐예요? 회유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어요.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강경책이죠. 변발. 그 다음에 문자 의혹. 문자 의혹은 무슨 이야기예요? 청나라에 대한 비판어. 요즘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아요? 이 문자 의혹은. 우리 생활기록부 쓰는데도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우리가 금지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자 의혹은 결국은 금지어 목록인데 이 금지어를 통해서 만주족의 비판을 금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족을 비판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거의 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사상 탄압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리가 사상 탄압하면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해요? 분서 갱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분서 갱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청나라는 뭐가 있어요? 문자의 옥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강경책. 가장 대표적인 회의책이 뭐냐면 만한 변용제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몽고족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몽고족은 몽골 제위주의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위 관직을 몽골족이 독점을 했지만 얘들 만주족 같은 경우도 숫자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는 만한 변용제를 갑니다. 1대1. 즉 만주족을 한 명 임명하면 중국인 한 명. 만주족을 2명 임명하면 중국인 2명.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얼핏 보면 10만 명하고 1억하고 동급으로 뽑는 100만 명하고 1억하고 동급으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주족들은 한족들은 그닥 불만이 없었어요. 왜? 결국은 자기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뽑혀도 실질적으로는 만주족보다는 한족이 정치를 독점했기 때문에 만한 변용제 안에서 한족들의 불만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청나라는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